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 접경 지역에서 철거된 대북 확성기는 고정식 10개, 이동식 40여 개입니다. 군은 장비를 철거해 보관 중인데 일부 고정형 확성기는 빠르면 5시간 정도면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 최신 가요와 날씨 예보, 북한 관련 정보를 최대 20km 이상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잘 들려고 하고 가사까지 다 정말 그 외울 정도로 북한의 소전하고 완전 틀리니까 꽂히지 그게. 개성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등을 도입해 문화 통제 수준을 높인 상황에서 젊은 세대에 미칠 파장은 더 클 걸로 예상됩니다. 한류 문화를 다 인식한 장마당 세대가 최전연지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완전히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인들이 북쪽 후방에다가 다 전달하는 거죠. 북한은 2015년 8월 우리 군이 목함질의 도발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최전방 지역에 준 전시 상태까지 선포하고 확성기 주변에 포격 도발도 감행했습니다.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뿐 아니라 남북 군사적 긴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 또한 확성기로 막 대응할 것이고 긴장 고조와 함께 우발적인 사건이 무력 충돌로 나아갈 수 있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정부는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해도 북한의 추가 도발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성기 방송을 실제로 재개할지 여부를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북한 방송이나 TV를 보지 못하면서 우리의 그런 음악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계속 듣게 되면 완전히 한국화되어 가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으로서는 이거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어제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북한의 지금 어물풍선 여기에만 지금 다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이 어물풍선과 여러 군사적 행위가 이거 이번에 어물투척은 북한의 생화학 부대가 동원돼서 한 작전이었고 그다음에 GPS 교란 작전은 전파 교란 부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와 동시에 북한은 600mm 방사포를 동원해서 서울 불바다 이제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대들이 이번에 동시에 동원돼 가지고 우리를 향한 복합 도발 세트를 쫙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 9.19 군사 합의에 매여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수적을 지금 잡고 있는 여기서 빨리 지금 풀려나와야 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총 15톤의 오물을 내려보냈다고 했어요. 15톤. 1000여 개에 달하는 풍선을 15톤을 보냈는데 북한은 이번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풍이 불 때 어느 정도 바람 세기에 어느 정도 무게를 다니 이것이 어느 지역까지 가더라. 이번에 결국 풍선이 경남 지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북한으로서는 테스트를 해본 거네요. 완전히 테스트해보죠. 그런데 우리 쪽의 반응은 좀 보세요. 풍선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풍선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도 군인들이 사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그걸 쐈다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면 정말 유사시에 안 좋은 가정이지만 북한이 여기다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만약 유사시 때는 그때는 뭐 전쟁 상태니까 우리는 그건 나 무조건 그건 조준 사격에서 떨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휴전선으로부터 그 30km 이 안에 북한군 70만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부대들이 휴전선 일대에 밀집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이 아니라 그런 군인들이 이하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시작한다
네.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기도 없고 정말 복지가 취약한 이런 상태에서 방송이 우리가 나가면 뭘 듣겠습니까? 우리 뉴스라든가 트로트라든가 또 우리 뭐 BTS라든가 이런 걸 계속 듣죠. 그런데 북한 군인들은요. 일단 휴전선에 나오면 10년을 있습니다. 10년. 북한 방송이나 TV를 보지 못하면서 우리의 그런 음악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계속 듣게 되면 아니 한국하고 싸우자고 만든 부대고 군인인데 완전히 한국화되어 가지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으로서는 이거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할 수 있는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도발을 하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전국에 피해가 잇따랐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같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북한의 속내가 뭔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 북한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그럼 이제 오물풍선 그만 보낼게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 측의 대응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짜놨던 시나리오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실제 북한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지난달 25일 날 열었고 네. 그 다음 날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김정은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이걸 국방성이 보고하고 그런 보고 계획 속에는 네.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다음 그다음에 조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자기들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남측이 이런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산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남측이 언급한 대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그건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굉장히 아픈 조치이기 때문에 네. 아마 즉각 5시간 만에 잠정 중단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 발표는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밝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바로 착수하겠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서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 같은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장호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안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워딩 속에 조치들이라고 그랬어요.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 속에는 말씀하신 확성기도 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착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착수라고 하는 것이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언제든 방송이 재개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이제 확성기 방송 해봐야 뭐 좀 시끄러운 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는 건 그렇지 않은가 봐요. 과거에 제가 남북군사회담을 할 때도 북한 측은 이 확성기 중단을 위해서 계속
사정을 했었습니다. 중단해달라고. 그 정도로요? 예, 그렇게 사정을 했었고 사실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요구를 당시 정부가 받아들여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중단이 됐었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 네.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당시입니다. 그리고 뼈아픈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확성기를 켰거든요. 네. 실제 북한에게는 뼈아픈 조치였습니다. 김정은이 당장 끄라고 그랬고 안 끄면 준전지 상태에 돌입하겠다 얘기를 했고 결국 그래도 안 끄니까 김양건 그다음에 황병서 네. 정치국장을 보내서 2+2 회담을 하고 목함지뢰 사과를 했던 그런 이게 있거든요. 네. 그만큼 대북 확성기가 북한 정권에게는 뼈아픈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북 확성기에서 어떤 내용이 방송되길래 북한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이 과거에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위조달러, 해외 근로자들의 노예노동 등 북조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김정은 세습 정권의 독재성과 연관되어 있다. 자,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김정은이 들으면 펄쩍 뛸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런 내용 북한에서 방송했다간 바로 잡혀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보면요. 하나는 김씨 정권의 문제, 김씨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북한 직표는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그렇죠.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의 실정은 감춰왔거든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내용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김씨 일가의 실정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북한 정권의 또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요. 네. 24시간 거의 감미로운 K-팝을 들려줍니다. 네.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이 마음이 외롭죠. 예, 우리 가요를 듣고 말이죠. 네. 그 내부에서 이 남한 가요 부르기를 당신 내부에서도 하고요. 그 탈북 군인들이 예. 그런 증언을 합니다. 그럼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남한 문화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려고 애를 썼고요. 결국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다시 우리가 중단해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줬다고 저는 봅니다. 이 대북 방송이 뭐 밤에 조용할 때는 굉장히 멀리 들린다고요? 그럼요. 이게 뭐 중심 깊이 나가고요. 사실 확성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대북 심리전 수단은 많습니다. 특히 전광판 아마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방 지역에 11개 지역에 과거에 OP가 있었는데 OP는 전방 지역, 북측 지역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전광판이 있었어요. 그 전광판에 글씨가 계속 쓰여집니다. 안 볼 수가 없죠, 그럼.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종심 4km 후방에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뉴스가 나갑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 그리고 뉴스 예보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는 북한 군인들, 접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빨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안 해요. 그래서 제발 좀 중단하고 해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뭐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걸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결국은 북한은 그런 체제의 취약성 때문에 우리의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전에 이제 북한과 좀 친화적인 그런 정부에서 북한의 요구를 좀 들어줬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남북 관계 발전이나 긴장 완화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내려보낸 대남풍선이죠. 오물 달아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양을 갖다가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2016년에도 오물을 담아서 보낸 적이 있었지만 양이 현저하게 적었고요. 이번과 다른 점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정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비난 전단을 같이 넣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비난해봐야 뭐 먹히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걸 분명히 알았고요. 그건 이제 북한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민간 단체가 보내는 전단을 북한은 오물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물 쓰레기를 보낸다면 우리도 보내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전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남쪽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논리로 한 것이지만 저는 북한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남남 갈등이라든지 또는 그 비난이 정부나 단체로 간다든지 저는 그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무게도 상당하던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렇게 차 유리창에 부딪혀서 깨졌다든지 뭐 타이어에서 불난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조치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면 뭐 국가가 하든 아니면 보험회사가 하든 공식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를 북한 정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육지에서 오물풍선 보내는 사이에 북한은 또 이 접경 해안 쪽에는 GPS 교란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어선들이 위치를 못 찾아서 큰 곤란을 겪었는데 일단 GPS가 망가지도록 이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 예, GPS 교란을 하게 되면 어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위험하고요. 특히 어민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 고기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특히 특히 NLL 인근에 있는 어민들 같은 경우는 혹시 잘못해서 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데 GPS를 교란한 겁니다. 교란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교란하는 것인데 이건 결국은 오물풍선 보낸 거와 이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그 비판의 그 화살이 정부와 관련 단체로 돌아가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전단 살포가 중단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다음에 자기들의 추가 도발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북한이 일단 대북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언제고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할 경우에 이걸 재개하겠다 또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단체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SBS 취재진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통화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가진 치욕과 모욕을 안긴 김정은이 직접 그 악행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정중히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잠정 중단이고 뭐 이거 100배를 무슨 우리 보낸다는데 우리는 1000배, 10,000배를 보낼 거예요. 김정은이가 직접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볼 용기는 있어요. 자 일단 대북단체가 풍선 보내면 다시 오물풍선 공격을 또 하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체가 보내는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본인들이 북에서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가족들에게 사실과 정보를 알리는 건 좋은데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또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호진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착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확성기 재개를 위해서 관련 법 행정적 절차 그리고 필요하면 확성기를 다시 세움으로써 북한이 만약에 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순간 확성기의 스위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무모한 이 만행을 억제하는 그런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